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기만당했습니다. 전 세계는 반드시 한국의 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4년 나이지리아의 한 외딴 지역에서 최첨단 장비들이 단 하루 만에 전부 작동을 멈췄습니다. 일본 기술진은 원인 불명으로 철수했고 독일에서 공수한 엔진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하며 도주하듯 떠났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문가팀조차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생명력을 지닌 모든 것이 쇠퇴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두가 희망을 포기했던 그 절망의 순간 믿기 어려운 기적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의 눈빛이 확연히 변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은폐하려 했던 그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나디아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아나마와 주의 한 소규모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날은 제 생애 가장 비참했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굴착팀이 마침내 철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팀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손톱에는 흙이 박혀 있었고 무릎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생각,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켄지라는 일본 팀장님은 부드럽게 제 손을 떼어내려 시도했지만 저는 더욱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켄지상, 당신들이 못하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옆에서는 아킨 촌장님이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며 애원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트럭 앞에 드러누워 길을 봉쇄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밟고 가십시오. 어차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될 운명입니다. 이 목소리는 4개월 전 5살 딸을 잃은 잎의 엄마의 절규였습니다. 켄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20m를 팠습니다. 3대의 드릴이 파손되었고 2대의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의 작업 지속은 불가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절규했으나 일본 팀원들은 이미 트럭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점점 커졌고 마을 청년 몇몇이 트럭 앞을 막았으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트럭은 느리지만 단호한 속도로 전진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매달리다가 결국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에 엎드린 채 멀어져 가는 트럭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7살 아들 토신이 제 옆으로 다가와 등을 토닥였고 10살 딸 아비오라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희만 버리셨습니까?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영원히 떠나가는 소리,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생명이 멀어져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의 비극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2년 9월 첫 번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웃 올루의 3살 배기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을 보건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 때문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왕복 20km를 걸어서 길어온 강물이었습니다. 강은 점차 말라가면서 물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지만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에 2명, 11월에 1명, 그리고 12월에는 쌍둥이 자매가 하루 강역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미국 USAID 조사팀은 이것이 전염병이 아니며 오염된 물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우물 굴착을 시도하며 20ml만 파면 깨끗한 지하수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인실이 오스리트 지점에서 견고한 안반층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개발청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점을 선정했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런 지질 구조는 처음 봅니다. 마치 철갑을 두른 것 같습니다. 중국 건설회사는 아예 대형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땅을 파들어 갔지만 40m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폭파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 소속 인력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지진이 빈번한 나라에서 터널을 뚫는 일본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기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작동했고 깊이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50미, 70미, 90m. 마을 사람들은 매일 굴착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00ml를 돌파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지입니다. 곧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120mm 지점에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그들마저 떠났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물 때문에 사망한 5아이의 얼굴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신과 아비오라를 꼭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아이들마저 아픈 물을 마시고 쓰러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떨면서. 새벽 4시, 오늘도 예외 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토신과 아비오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통 4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지치고 절망적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들의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일찍 가야 해. 어제는 물이 너무 적었어.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운조차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복 20km, 매일 5시간을 걸어야 도하나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야 그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통을 머리에 이고 걷는 동안 목과 어깨가 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달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더욱 큰 절망감이었습니다. 물이 또 줄었네. 강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갈색 진흙탕 물이 겨우 종아리 높이만큼 고여 있었고 그나마 윗물은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모두 퍼간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닥에 진흙 섞인 물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막내를 업은 젊은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통에 담았습니다.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 위 물통의 무게가 점차 가중되었고 태양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집에 도착하니 토신이 울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 물을 천으로 여러 번 걸러냈지만 색깔은 여전히 탁했습니다. 끓여서 식힌 후에야 겨우 아이들에게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가야지. 아비오라. 제가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물 기르러 가야 해요. 수업 시간에 늦을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포기해야 했던 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다. 하루 2번, 때로는 3번. 그렇게 하루가 물을 깃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삶일까요? 그저 생존을 위한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일본 팀이 떠난 후 2달이 경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한 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옆 마을의 소식이었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남편 돼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갈 곳도 이사할 자금도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럭이다! 트럭이 오고 있어. 아이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대의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또 누구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멈추고 8명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동양인이었지만 일본인과는 외모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현지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마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요? 아킨 촌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우물을 파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누군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포기했어요. 당신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마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차가운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주고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이제 지쳤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어머니들 뒤에 숨었습니다. 한국팀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의견을 교환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젊은 팀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강민성 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조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굴착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사요? 네. 왜 모두가 실패했는지 이유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킨 촌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만이라면.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한국팀은 다른 팀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른 팀들은 도착과 동시에 장비를 내리고 굴착을 개시했지만 한국팀은 2주 동안 그저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마준 씨와 지질 전문가인 신재명 씨는 매일 다른 장소에 흙을 파서 조사했습니다. 작은 기계로 무언가를 측정하고 지도에 표시하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해. 일본 팀이 팠던 구멍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 남편 돼지가 퇴근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재명 씨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왜 모두가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저희는 다른 방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는 똑같이 실패할 테니까요. 그 말은 묘하게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한국팀은 마을 회관에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하는 3개의 안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마준 씨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미국팀은 이곳에서, 중국팀은 이곳에서, 그리고 일본팀은 여기서 막혔습니다. 모두 동일한 안반층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촌장님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안반층이 후자 형태로 갈라진 지점입니다. 깊이 파야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 팀도 그런 말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강민성 씨가 덧붙였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침체되었던 분위기 속에 미세한 변화가 감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제가 말을 꺼내려 할 때 토신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아저씨들은 왜 여기에 오셨어요? 강민성 씨는 웃으며 무릎을 꿇고 토신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왔단다. 다른 아저씨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강민성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2주간의 정밀한 조사가 끝난 후 드디어 한국팀이 장비를 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착 위치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마을 외곽에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언덕 아래였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실 겁니까? 네, 여기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굴착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팀은 지속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
아이들이 고통받는 방식,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이마준 씨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굴착이 시작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30m를 통과. 강민성 씨가 외쳤습니다. 첫날 치고는 상당한 깊이까지 진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일본 팀은 첫날에 40m까지 팠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50m, 셋째 날 65m. 순조롭네. 누군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지만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망을 품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와, 벌써 70야! 토시는 매일 현장에 가서 굴착 깊이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들이 말했어요. 곧 물이 나올 거래요. 토시나, 너무 기대하지 마. 제가 말했지만 아이의 눈은 반짝거렸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분명히 차별화되었습니다. 일본팀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했다면 한국팀은 느리지만 꾸준함을 유지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장비를 꼼꼼히 정비했고 매일 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하시는 겁니까?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저희는 단번에 끝내고 싶습니다. 신재명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마침내 80ml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한두 명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엔 쉿, 조용히 해. 말하면 안 돼. 사람들은 희망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깨져버릴 유리 조각처럼. 팔려와 집자고 득. 검실험에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단단한 층이 나타났고 드릴 소리가 날카로운 금소금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이제 시작이구나. 모두가 예상했던 시련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각도를 조금만 틀어봅시다. 안 됩니다. 그럼 더 깊이 파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회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릴의 각도를 15도 틀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한국팀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각도를 조정한 드릴이 다시 땅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90m. 이틀 후 마침내 90mm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일본 팀도 넘지 못했던 깊이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요. 아비오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직 몰라. 더 지켜봐야 하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가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95km, 100m. 100m도 돌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마준 씨는 진정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굴착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축구였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강민성 씨가 아이들과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신을 포함한 몇몇 아이들 뿐이었지만 점차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패스, 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합류했고 엔지니어들이 골키퍼를 맡고 이마준 씨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가장 잘해요. 토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 대지도 어느새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국팀은 특별한 음식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면입니다. 한국 음식이죠. 처음 보는 음식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물에 면을 넣고 끓이자 매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아비오라가 코를 찡그렸지만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맛있어요. 매워도 맛있어요. 그날 이후로 점심시간은 특별해졌습니다. 마을 여성들이 나이지리아 전통 음식을 가져오면 한국 팀은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졸로프 라이스예요. 저희 할머니 비법 레시피죠. 제가 가져간 음식을 한국 팀원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김치가 뭐예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다음에는 꼭 가져올게요. 저녁이 되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국 팀은 그들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도 전쟁 직후에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먹을 것도 없었죠. 이마준 씨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신재명 씨가 기타를 꺼냈습니다. 노래 불러주실 수 있나요? 마을 사람들이 전통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팀은 그들의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왜 늘 웃어요? 토신이 강민성 씨에게 물었습니다. 웃으면 힘이 나거든. 토신이도 많이 웃으렴. 물이 나오면 더 크게 웃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아프면 약을 가져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어느 날 밤돼지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진심이 느껴져. 단순히 일만 하러 온 게 아니야. 저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마을 일을 돕는 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마준 씨는 매일 밤 굴착 지점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중하신 겁니까? 제가 묻자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번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패하면 여러분이 받을 상처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110ml를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하루에 1레벨의 진전이 있으면 다행인 수준이었습니다. 안반층이 예상보다 두껍습니다. 신재명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115옴에서 첫 번째 드릴이 파손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비 드릴이 있습니다. 한국팀은 침착하게 교체했지만 이틀 후 그것마저 손상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릴입니다.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실패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이니 일본 팀이 포기했던 바로 그 깊이에 도달했을 때 드릴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 돼.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꽝! 꽝! 드릴이 안반에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칠 뿐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마준 씨가 급히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한국팀이 모여 긴급 연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안반층은 화강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각도를 더 틀어볼까요? 아니면 옆으로 우회해야 경론이 이어졌고 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저희 장비로는 역부족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토로했습니다. 일본 팀도 최신 장비로 실패했는데 저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강민성 씨가 반박했습니다. 여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논쟁은 격화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체념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목소리만이 그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마준 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샘 작업에 피로가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반층이 예상보다 두꺼워서 됐습니다.
아킨 촌장님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그만하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나섰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싫습니다. 깨끗하게 끝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토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저씨들도 떠나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강민성 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기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팀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신과 아비오라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또다시 실패, 또다시 절망.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국팀은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마준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결과일 뿐이었죠. 이해합니다. 이제 가십시오. 촌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국팀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펌프, 측정 장비들이 차례로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팀들이 떠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매달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아저씨들을 안 말려요? 아비오라가 물었습니다. 이제 지쳤단다, 우리 모두.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민성 씨가 갑자기 뛰어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토신과 아비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다른 팀들은 그냥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거의 다 실었을 때 토신이 갑자기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 그는 강민성 씨에게 종이접기로 만든 작은 새를 건넸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한국 가서도 우리 기억해 주세요. 강민성 씨는 무릎을 꿇고 토신을 안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 약속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마준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하더니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마준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2주일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요.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합니다. 제가 만류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기요. 그가 마을 외곽의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바위 형태가 뭔가 비정상적입니다. 혹시 지하수맥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팀장님, 물입니다. 다른 팀원이 만류했습니다. 우리 장비도 한계에 도달했고 예산도 제 책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쪽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팀원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쳤습니까? 실패하면 어쩌시려고요? 그래도 이대로는 도저히 못 갑니다. 이마준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침 그때 한국팀이 마을 공동묘지 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최근에 세워진 것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마준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전부 아이들 무덤입니까? 네, 지난 1년 사이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비석 하나를 만졌습니다. 치누쿠 2018년생 2023년 사망 5살. 물 때문에 죽은 아이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이마준 씨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안 가! 우리 안 간다. 팀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 이대로 가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는 트럭으로 가서 짐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회사에 뭐라고 할 건데? 알아서 할게. 가고 싶은 사람은 가.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절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한다. 가. 4명이 딱 떠났습니다. 남은 인원은 이마준, 신재명, 강민성, 그리고 1명의 엔지니어, 단 4명뿐이었습니다. 정말 하실 겁니까? 신재명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마준 씨는 토신과 아비오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아이가 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4명의 한국팀은 다시 지도를 펼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반을 정면으로 뚫는 건 포기해야 해. 다른 틈새를 찾아야 해. 그럼요. 혹시 안반층 사이에 틈을 찾는 겁니까? 그게 가능할까?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토신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들이 안 가셨어요. 그래, 안 가셨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남아준 사람들. 이번엔 달라질까요? 남편 돼지가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생긴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작업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수직굴착은 포기하고 대신 비스듬히 나선형으로 파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신재명 씨가 새로운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은 더 소요되지만 안반층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장비 운반이나 야간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청년들이 자원했습니다. 24시간 교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한국팀이, 밤에는 마을 청년들이 보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각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정밀함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도 드릴이 안반에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전 속도는 느렸지만 꾸준히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125옴 130m. 안반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곧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드릴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 각도로 계속 작업하려니 냉각수를 더 사용해야 합니다. 냉각수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강에서. 그럼 식수는 어떻게?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식수를 길러 나르던 어머니들이 이제는 드릴 냉각수를 위해 물을 날랐습니다.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0m에서 또다시 안반과 조우했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강민성 씨가 간청했습니다. 그때 신재명 씨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안반 뭔가 다릅니다. 촘촘히. 조사해보니 안반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파고들면 위험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또다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아킨 촌장님이 나섰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균열을 따라 파아 들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작업. 한국팀은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조금만 더. 이마준 씨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다주고 아이들은 응원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적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배복 50m를 낸셋된 시 넘어서자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끼릭, 끼릭. 안 좋습니다. 베어링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뭔가 달라졌어요. 신재명 씨가 소리쳤습니다. 드릴이 갑자기 부드럽게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반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51km 60m. 그때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이마준 씨가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수압입니다. 미세하지만 수압이 감지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물이 있다는 징후였을까요? 하지만 끼릭!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드릴이 멈췄습니다. 안 돼! 이제 한계입니다. 더하면 완전히 부서집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물의 징후는 포착되었는데 장비가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이마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하면 장비가 완전히 망가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해주십시오. 아킨 촌장님이 말했습니다. 망가져도 좋습니다. 저희는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마준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대신 정말 마지막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마준 씨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도전,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 드릴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끽끽,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땅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갱시 8맨비. 갑자기 드릴이 텅 빈 공간을 만난 것처럼 쑥 들어갔습니다. 뭐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구구구. 땅속에서 무언가 치솟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뒤로. 이마준 씨가 소리쳤지만 미처 피하기도 전에 콸콸콸. 거대한 물줄기가 땅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어! 20m의 높이로 치솟은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억압되어 있던 생명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야! 진짜 물이야!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놀았습니다. 토신과 아비오라도 물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이것이 정말 물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이 땅에서 솟아난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아킨 촌장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고 남성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강민성 씨가 이마준 씨를 끌어안았고 한국팀 4명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셔봐요. 마셔봐. 누군가 외쳤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마셔본 사람들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습니다. 달다! 물이 달아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야. 물줄기는 쉼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영원히 흐를 것처럼, 마르지 않을 것처럼 이마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디아 씨,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저도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목마름 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토신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물이 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을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한국팀은 떠나지 않고 펌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구멍만 뚫고 가면 안 되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콘크리트로 우물을 만들고 수동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개의 수도꼭지도 설치하여 동시에 많은 주민이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5시간을 물 깃는데 사용했던 시간이 자유로워졌고 그 시간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니 씨앗들이 싹을 틔웠고 토마토가 잘 자랐습니다. 메마른 땅이 점차 초록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아이들도 변화했습니다. 아비오라가 기뻐하며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학교 안 빠져도 돼. 출석률이 10%에서 90%로 급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아이들이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자 배탈과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물 때문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마을에도 가능할까요? 희망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마준 씨는 다른 마을의 지질 조사도 지원했습니다. 여기도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마준 씨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마을에도 한국식 우물 프로젝트를 확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그 희망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우물이 희망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킨 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을은 기적의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한국팀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토신이 이마준 씨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응, 이제 다른 마을도 도와줘야 한단다. 그럼 또 올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니. 작별 선물로 마을 여성들이 함께 만든 전통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춥고 외로울 때 이걸 덮으면 저희를 떠올려 주세요. 신재명 씨는 자신의 기타를 마을에 남기고 갔습니다. 음악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강민성 씨는 아이들과 마지막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가져올게. 우물개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우물.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와 함께. 이 우물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이마준 씨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한 우정의 증거입니다. 트럭에 오르기 직전 토신이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다른 마을 아이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 한국팀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한국에 유학 오면 아저씨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그들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또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우물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학교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토시는 12살이 되었고 매일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토신 정말 대단하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성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토신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우리 약속 잊지 않았지. 기다릴게.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식 우물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장했습니다. 수백 개의 마을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국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물을 파고 있다고요? 우리 마을 이야기가 희망의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 나갑니다.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그날을 되새깁니다. 절망 속에서도 단념하지 않았던 사람들, 실패를 인정하고도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했던 사람들, 물은 오늘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희망처럼, 끊어지지 않는 우정처럼.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건넨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기술도 돈도 아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빚어낸 기적이 오늘도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의 소규모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실화를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가들마저 포기하고 떠났던 그곳. 하지만 한국의 작은 팀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지닌 것은 최첨단 장비가 아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굳건한 정신이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들. 절반의 인력과 부족한 장비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재도전했던 그 용기가 기적을 창조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렸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좌절하고 싶을 때, 이 나이지리아 마을의 기적적인 우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기적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주저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숨겨진 선행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시면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